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6월 23일 오전 7시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긴장 같은 문제들 속에서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 사이에서요? 네, 지난 24시간만 보면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구독자님,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들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이게 통과됐다는 소식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 달러 같은 거에 연동된 코인이죠? 네, 맞아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부르던데 이게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어요. 내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100% 준비금을 갖춰라. 그리고 이걸 매달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아하,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니까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둘째로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네네, ETF 자금 흐름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올해만 4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63조 원 이강이 들어왔고요. 와, 63조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이게 특히 최근 6거래일 동안에도 18억 달러, 그러니까 약 2조 5천억 원 정도가 순유입됐어요.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죠. 꾸준히 들어오고 있군요. 네. 그리고 Similar Scientific 같은 미국 기업은 아예 비트코인을 우리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대량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기업들도 직접 매수에 나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인데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아, 텍사스요? 네, 텍사스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자 이런 법안 SB 21이 통과됐고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이분 유명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하죠. 맞아요. 이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개당 거의 288억 원,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기업 차원에서 또 비트코인을 사들였더라고요. 와, 288억. 정말 엄청난 예측이네요. 들어보니 규제는 명확해지고 큰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뚜렷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흔들리더라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나 희소성에 대한 믿음, 이걸 좀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특히 ETF 같은 통로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는 건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반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랑 맞물려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심지어 사는 속도가 채굴 속도보다 빠르게만 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상쇄할 만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게 시장을 좀 크게 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이란 핵시설을요? 어디를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3곳을 벙커버스터라는 강력한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큰 이슈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졌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을 격도로 높이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그냥 위험 자산 피하자 이런 심리가 확산됐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공격 소식이 딱 전해진 후에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 규모가 엄청났어요.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고요. 6억 달러나 청산됐다고요? 와. 네, 영향을 받은 투자자만 17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억 100만 원 아래로 뚝 떨어졌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같이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죠. 분위기가 싸늘했겠네요. 또 다른 하락 요인은 없었나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태도도 영향을 좀 줬어요. 아시다시피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잖아요. 네, 동결했죠.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긴축 정책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였군요. 그렇죠. 이게 달러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자가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랑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좀 몸을 사리게 된 거군요. 정확해요.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큰 거 하나 터지고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달러나 금 이런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네. 특히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복할지, 또 혹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류해보면 한편에서는 규제 명확성이나 기관 자금 유입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동 위기 고조나 연준의 긴축 우려 같은 강력한 악재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네요. 구독자님께서도 이 상반된 요인들을 함께 보시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하락이 비트코인 자체의 뭐랄까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됐다기보다는 외부 충격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해온 사람들,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 충격이 좀 잦아드는 시점에는 과연 시장이 어떤 내재적 동력에 더 주목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엄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